정치권 소식을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제 가장 저희가 눈에 띄는 게 광역 통합을 통한 지방 주도 성장을 추진하겠다. 이제 광역 통합이라는 이슈가 이제 지방 선거를 앞두고 최대 이슈가 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것이거든요. 중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성장의 돌파구를 지방으로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호응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죠. 수도권은 좀 과밀 개발됐다. 그러면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대구, 경북, 또 부산, 울산, 경남, 또 전남, 광주, 또 전북은 이미 이제 특별 자치도이기 때문에 3특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강원도도 그렇고 또 제주도도 그렇고. 말하자면 이제 이걸 완성을 해서 지방 발전을 이제 도모하겠다 이런 것인데 돌파구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권한도 넘겨주겠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재정이거든요. 그렇죠. 돈이죠. 재정도 1년에 이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을 투입을 하겠다. 이건 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지방으로서는. 물론 뭐 절대적인 금액은 아닐 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외에 기업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 주도 성장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국정의 어떤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 이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광주, 전남은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대전, 충남은 약간 주춤하다 나서는 모양새고 대구, 경북은 지금 뒤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양새예요. 제일 궁금한 게 이걸 것 같아요. 이제 정치 전문가시니까. 그럼 6.3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의 단체장 한 명씩만 뽑는 겁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게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지금 지방 주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대전, 충남이 통합될 경우에 누구를 내보내겠다. 지금 충청권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전이 되죠. 또 하나가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에도 뭐 몇몇 유력 후보들이 이제 민주당에서도 떠오르고는 있지만 또 이 지역은 보수 성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곳에서도 민주당이 뭔가 돌파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 통과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또 외면하기 없는 게 지역 정서상으로도 아니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는데 우리 지역만 안 해? 그러면 일종의 동쪽 지역, 영남권 소외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남, 광주는 통합하고 또 충청권은 통합한다는데 영남권은 안 해? 그럼 대구, 경북도 상당히 서두를 수밖에 없고 실제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있을 때나 또 이철우 경기지사도 이 대구 통합에 대해서는 경북 통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의 또 하나의 변수가 지역 통합입니다. 자, 기자회견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2시간 53분 했어요. 저도 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대통령이 환율, 부동산, 주가, 외교, 뭐 북한 문제 다 25개의 질문에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25개 질문 중에 한 사람이 황사현 앵커잖아요. 아니 이게 뭐 그게 또 눈에 쏙 들어왔어요. 잘 아시니까. 당당하게 또 지방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방 언론의 육성도 필요한 거 아니냐? 필요하죠. 그리고 예산 지원도 필요한데 저는 왜 예산 지원 안 되지 않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니까 질문 잘하시대요.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좀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하는데 이게 상당히 그래서 이번 신년 기자회견의 특징은 매우 구체적이더라. 그러니까 뭐 이념이나 또 뭐 내란 청산이나 이런 쪽 질문보다는 정치적 질문도 없는 건 아니었죠.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지만 대체로 대통령은 성장, 또 실용, 또 경제 이쪽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 관련해서는 환율, 또 부동산, 또 주가 실제로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은 다음 날 코스피 5천을 돌파했죠. 무려 46년 만에 그게 뭐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아니었고를 떠나서 또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이 왜 대통령 지지율이 안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그들이 좀 기회를 상실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뭐 가짜 뉴스에 대한 왜곡은 아닌 것 같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더 많은 적극적인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겠다.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뭐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화내는 모습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종교와 관련해서는 네. 정교 유착은 안 된다. 네, 예. 통일교 신천지 특히 일부 뭐 개신교에서 예배할 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죽어야 뭐 나라가 발전한다, 나라가 살아난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게 말이 되느냐, 어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느냐라고 또 꾸짖는 장면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대북 저자세 이야기인데, 네. 그러면 한판 뜨자는 말이냐. 네, 예. 그럼 전쟁이 되고 네. 우리 경제는 네.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마치 대화를 나누듯이 네. 다소 좀 긴 듯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무려 173분 예. 각본 없는 기자회견. 예. 길었지만 상당히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는, 특히 이제 외신의 질문도 받았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내 외신 모두, 그리고 또 한율을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 기자회견 있은 그날 내려갔어요. 장중도 환율이 내려갔어요. 물론 다시 오르긴 했습니다. 예, 예. 1471원에 또 마감이 됐지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원 정도 내려갈 정도로 대통령 기자회견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다. 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쨌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사법부가 첫 판단을 내렸는데 내란 행위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의미가 크죠? 의미가 큽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는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입니다. 구형이 아니라. 예. 근데 지금 첫 번째로는 검찰 구형보다도 8년이 더 붙은 선고가 내려졌어요. 네. 보통은 안 그렇잖아요. 예. 구형보다는 좀 적게 예. 재판부에 판결을 내리는데, 그런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이 비상계엄에 참여했다고 안 보는 거예요. 국무회의도 열었고, 그리고 실제 CCTV 화면들을 볼 때 한덕수 전 총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것이다. 이 혐의는 지울 수가 없고 가벼울 수가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고 위로부터의 쿠데타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 8년형이 덧붙여진 것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덕수 전 총리 이렇게 큰 분란을 일으켰다면, 그것도 전두환 때의 비상계엄과는 다르게, 이 계엄과는 다르게 지금 이렇게 고도로 민주화가 발달된 시대에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더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점에서 사과와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시겠습니다만 이 한덕수 전 총리의 변호인단 등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의 의미 또 사과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 전달이 안 됐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이진관 재판부는 8년형이 더 가해진, 덧붙여진 이 징역 23년형을 내렸는데, 자,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앞으로 2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진행이 돼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또 하나가 2월 19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수괴 혐의에 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자, 23년형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것이 규정이 됐고 판시가 됐고,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찰 구형은 사형이었는데 최소한 그렇다면 무기징역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반발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판사의 재판부의 판결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지만 한덕수 전 총리도 그렇지만 국민의힘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단식 농성 8일째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뭐 구급차가 왔다, 앰뷸런스가 왔다 돌아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상태가 좋지 않겠죠. 지금 긴 시간인데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우선은 우리가 장동혁 대표 단식이 어떤 정치적 효과가 있느냐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극한 상황이에요.
산소호흡기까지 달고 있고 네. 언제 실려가도 이상하지가 않을 정도로 극한 상황이에요. 네, 네. 장동혁 대표 스스로 한계가 오고 있다 이야기하죠. 네, 예. 근데 이 단식에 정치적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도 관심도가 구글 트렌드를 봐도 네.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또 장동혁 대표 단식으로 인해서 민주당도 그냥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허겁지겁 네. 신천지도 같이 특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받아들일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이 신천지가 추가되는 부분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어차피 이제 밝혀내야 된다는 점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은 국민의힘도 계속해서 거부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이제 공천헌금 수사에 대해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 이제 특검을 하자는 것인데 이걸 이제 쌍특검을 주장하고 이제 단식에 나선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민주당이 참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이 민주당으로서는 스모킹 건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건 상당히 힘들 텐데 한편으로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처분에 대한 당내 혼란을 또 당내 반발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그것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죠. 유승민 전 대표도 찾아오죠. 이준석 또 개혁신당 대표도 무게를 싣고 있죠. 또 심지어는 당 내에서 제명 처분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던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대한감의례에서도 지금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장기적인 과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하겠느냐. 또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도 영원한 절연? 그건 힘들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은 또 해결되지 않은 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숙제를 또 남겨두는 것인데 또 하나가 이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청래 대표는 뭐 단식쇼다. 자기는 세월호 때 24일간 단식을 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을 어떤 명분이나 어떤 의도가 있든 간에 비아냥거리는 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단식 쇼라는 둥, 뭐 나도 24일간이나 해봤다는 둥 식의 접근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정부 여당에서도 뭐 홍익표 정무수석이 좀 방문을 한다든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대응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하셨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조국 혁신당의 합당을 전격 제안했어요. 조국 대표도 일단 뭐 목소리를 듣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6.3 지방선거 같이 치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같이 치를 가능성은 합당보다는 연대하는 쪽이 더 클 거. 이것도 정청래 대표가 합당하면 좋지만 아니면 연대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미는 정치적인 노림수도 있죠. 정치적인 돌파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인 1표제 논란도 있고 아시잖아요. 그죠? 당원과 대의원과 당원의 1인 1표제 좀 논란도 있고 또 하나가 정청래 대표가 최근 들어서 또 친명 친청 체제에 대한 또 갈등도 잠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만찬에서 불러서 정청래 대표 면전에다 대고서 반명이에요. 이렇게 또 물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이 장면에 대해서 그냥 좀 분위기를 좀 어색하지 않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언중교거리죠. 아니 말에 뼈가 있어요. 뼈가 해장국이에요. 감자탕이에요. 감자탕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합니다. 좀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분명히 이런 걸 좀 돌파할 필요가 있거든요. 1인 1표제도 도움되는데 뭔가 좀 시선을 분산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죠. 근데 조국 대표가 어떻게 의견했냐면 조국 대표는 당원들의 의견을 듣겠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지역 같은 데는 조국 혁신당 후보가 되는 사람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경쟁 구도가 할 있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합당이 돼버리면 그 기회가 날아가죠. 또 수도권에서도 한번 해볼 만하다.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조국 혁신당 후보로 나가더라도. 그럼 이 사람들이 한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합당 제안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 성사 가능성보다도 정치적 돌파구로 노림수로 정청래 대표가 던진 것이고
그렇다면 실제는 합당보다는 네. 조금 이걸 통해서 이제 연대할 수가 있겠죠. 정말 서로 상호간에 이 연대의 의미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좀 서로 단일화를 하는 네. 그런 양보와 배려를 한 다음에 지방선거 이후에도 조국혁신당까지도 좀 정청래 대표는 안고 가고 싶은 네. 후원 세력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좀 정치적인 전략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